자, 2020년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남은 기간 약 3개월도 아니죠.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시간에 이제 하반기 어떤 흐름 속으로 부동산 시장은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 흘러감 속에서 내년도를 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일단 시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신규 주택 공급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부재와 그리고 또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패닉 바잉 현상이라든가 이런 위기감 속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족한 신규 주택의 공급과 노후 주택들이 증가되는 이런 추세들이 계속 하반기에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의 정비 사업들이 같이 함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후주택들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 속에서 새로운 신규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더욱더 그래서 심화될 것이다. 일단 신규주택과 노후되어 있는 구주택의 차이도 많이 날 것이고 신규주택을 많이 선호를 하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역적인 양극화 현상들도 같이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그리고 주택에 대한 유형적인 부분에서 양극화의 시세는 더욱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지금 당장에도 서울 수도권과 서울과 이제 비교를 해봐도 예전에 같이 함께 올랐었다면 지금은 인기 있는 지역들은 그대로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공급 물량이 많았었던 지역들부터 조금의 가격 조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또 지방권은 더욱더 심하지 않나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 시장에 대비한 그런 내용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또 강의에서 제가 양극화에 대한 내용들은 한 번 더 담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부동산 시장에는 자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뭐 올해만 하더라도 토지 보상 또 어마어마한 몇십조 원이 또 풀렸었죠. 내년까지도 3기 신도시라든가 또는 SOC 사업들이 같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이런 유동성의 자금들은 부동산 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렸었던 자금들이 다시 또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그 여유 자금들, 현금의 그런 유동성들은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뭐 저금리 시대의 이제 저축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또 갈 수도 없는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으로서의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금리의 기조 속에서 뭐 단기적으로 저금리가 풀릴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금리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바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경기적인 상황 속에서는 사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투자처의 쏠림 현상은 분명히 또 한번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도 참 문제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영향받을 수 있는 이런 뭐 그런 그 개인 사업자라든가 또는 경기의 불황들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부양책들이 같이 함께 나오면서 이제 뭐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그런 법 개정 조항들이 많이 나왔었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임대차 보호 3법 중에서 이제 이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들이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임대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62주차째 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월세까지도 가격이 증가하는 모습까지 역대 최고치의 상승분을 기록한 월세 가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그런 주거비에 대한 소비가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분쟁이라든가 갈등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장의 형성들이 더욱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매도를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이 끝나는 자동 말소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임차인들은 또 나가지 않는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또 사용을 하게 된다면 팔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대인들도 임차인들도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쟁들, 갈등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내가 전세를 가기 위해서 전셋집을 알아보는데 집이 없어서 결국은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 목적성 때문에 집을 사게 되는, 집을 살 때도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실거주할 수 있는 물량들의 희소성이 계속, 입주 가능한 물량들의 희소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특히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도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 분양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의 요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미 3기 신도시 예정 주변 지역은 경기도권에서 물량들을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요건 충족을 하기 위한 수요들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임대차 보호법으로 그냥 취부할 것이 아니라 임대 시장에 또 다른 이런 해결책들을 꼭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대책이 또 마련된다고 하니까 한번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향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오늘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서만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청약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무주택자다. 3기 신도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지역 대비해서 70% 정도의 낮은 청약 금액으로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1주택자일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서 지금 현재 좋은 주택으로 갈아타실 타이밍을 잘 재보시던가 아니면 소유 자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증대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는 이제 보유세라든가 내년도 6월 달에 취급되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다, 세액 증가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철저한 전문가의 투자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든가 1주택자도 지금 현재 그냥 머물러 있거나 만족해서는 절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움직여야 되고 무언가를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전문가 한번 상담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 상황에 따라서 투자 전략에 그런 계획들이 또 필요하고요. 당장 예전에는 뭐 무조건 아파트를 사놓으면 사실 가격적인 부분 뭐 신경 쓸 거 없이 임대라든가 임차 잘 맞춰주고 이랬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택의 그런 투자 신중이 좀 필요합니다.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었고요. 무조건 아파트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는 정책적인 기조라든가 정책적인 내용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철저하게 잘 분석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또는 구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동산 투자 유형에 또 한번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인데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인기 없었던 부동산들이 다시 한번 다른 부동산 유형들이 규제를 받게 된다면 이런 부동산 유형들 다시 한번 떠오르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행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개발 투자인 디벨로퍼라든가 또는 상업용 부동산들, 수익형 부동산이죠. 뭐 상가라든가 이런 건물들, 그리고 또 온전히 이제 토지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다면 직접적으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개발 예정지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투자 전략은 꼼꼼하게 좀 더 타이트하게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